우리는 어떠한 책의 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책을 읽는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고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책을 되게 엄청 즐겨 읽거나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몇 달 쉬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런 열독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느낌으로 막 책을 엄청나게 읽는 습관은 아니지만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약간의 방법을 제가 좀 깨달았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고르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걸 볼 때도요. 특정 시기에 한 드라마만 보진 않잖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발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동시에 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한 작품에 몰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내가 한 권의 책을 다 완독하지 않고도 다른 책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책이 읽혀지는 거였고,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여러 책들을 내가 그때그때 완독하지 않아도 읽어버리자, 어떤 컨텐츠를 즐기듯이 책을 읽자 했더니 되게 좋았고,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께서 되게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책 얘기 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책을 읽는 어떠한 특정한 컨디션, 그러니까 책이 잘 읽혀지는 그런 컨디션을 찾고 항상 그런 컨디션에서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어떤 컨디션에서 책을 잘 읽는지는 저도 딱 찾지 못했지만 그냥 햇볕 잘 비치는 카페에 가서 책 읽으면 좀 책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값을 들여서라도 이제 책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부담 없이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4개월 동안 7권 읽은 거니까 역시 많이 읽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책들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시간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베른트 브루너라는 사람의 눕기 기술, 수평적 삶을 위한 가이드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침대죠. 침대라고 볼 수 있고, 뭐 소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눕는 행위에 대한 이분의 어떠한 그 고찰이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되게 좀 위트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 눕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민과 노력과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 행위라는 행위가 좀 약간 죄책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인 눕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이 되게 가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뭐 그런 책이에요. 되게 재밌는 책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철학적인 책이에요. 되게 산지 오래된 책인데 이제 이번에 쭈루루루 읽어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서점에서 샀던 책인데요. 암란의 버스, 야스민의 자전거, 난민됨을 배우고 경험한 3년의 여정이라고 해서 제람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시는 강영훈님이라는, 굳이 말하면 이제 인권 활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께서 쓰신 책이고, 난민에 대한 어떠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난민, 전쟁 난민이나 뭐 어떤 국가의 경제적인 거나 이제 전쟁 같은 이슈 때문에, 또는 정치나 이념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난민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난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정의라고 봤을 때 어쩌면 이제 우리도 난민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제 일종의 인터뷰자, 그들과의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난민이 된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이 이제 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기도 하고,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경찰관 속으로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
원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예명일 것 같아요. 경찰로 근무하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 글에 듣는 이는 이제 친언니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관찰한 그 사건들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글도 되게 좋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책을 골랐던 것 같은데 이 타인의 자유라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했고 또는 내가 어떤 타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유함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 전혀 다른 책이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46년생이시고 그 대학의 명예교수시래요. 그래서 되게 지식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고 지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고 어떤 지식들을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한 가지를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책인데 정말 어떤 지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이시나요?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한 권의 책만 두고두고 읽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책의 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책을 읽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이미 나온 어떤 책보다도 더 잘 해명하는 책을 지어내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다. 어떤 요리사는 음식을 이전보다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요리책을 읽고 어떤 인류학자는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에 내재하는 규칙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요리책을 읽는다. 올바른 독서는 책을 진리의 용기로 숭배하는 권위주의와 책을 정보의 창고로 이용하는 실용주의 그 중간 어디쯤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이 책은 다시 읽어야겠다. 이 책은 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서 진짜 어려워서 진짜 어렵게 읽었습니다.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올해 초쯤에 샀던 책이고 아마 라비브 북스에서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 초에 제가 어떤 그 다정함에 대해서 좀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해야겠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그 자기계발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비법,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책을 그런 류의 책을 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지혜나 어떤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힌트는 실제 그 사건을 관찰하고 또는 그 사건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깨달아야지 어떤 글쟁이들이 정리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자기의 지식인 것 마냥 그렇게 해서 해놓은 책은 그 내용이 설령 맞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타인을 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지 못하고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의학서적이었습니다. 켈리 하딩이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분께서 쓰신 책이고요. 영어 책 이름이 The Rabbit Effect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토끼 효과라는 어떤 실험에 대한 그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번역의 어떤 묘미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좀 어떤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kindness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거를 다정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건강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죠. 건강인데 이것이 이제 건강이 어떤 인간의 관계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 직장, 교육, 동네, 공정함, 환경, 개인, 집단의 건강, 의학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많은 어떤 그 환자들의 어떤 이야기들과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사실 되게 관심 있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건강. 그래서
개인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 이 건강이라는 게 막 튼튼하다 이런 건강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사라지는 게 건강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정신과 상담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사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뭐 신체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작용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신과 신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모른 척하기엔 너무 흔히 일어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다. 이는 잘못된 진단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킨다.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일반적인 신체 질환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마 사라지지마. 사실 딱 제목 보고 엄마 사라지지마 해서 어떤 엄마에 대한 이제 노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해서 읽어보고 싶어 샀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어가지고요. 이 책의 정체를 모른 채로 한참을 두다가 이번에 폈는데 비닐로 쌓여져 있는 건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사진집이에요. 사진집입니다. 조금 중년의 작가분이신데 노년의 엄마를 언제부턴가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진집이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어떤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집이었습니다. 사진을 중간중간 이렇게 크게 넣으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책을 아예 제본을 이렇게 벌려서 사진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많이 제본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진집이에요. 마지막 한 권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인데 이거는 제가 어제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제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로도 나왔나요? 잠깐. 이게 영화로도 나왔구나. 이거 한번 봐야겠다. 뭔가 이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하니까 저는 진짜 무슨 그런 되게 조그마한 잡화점에 어떤 되게 따뜻하고 소소한 약간 그러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한 그냥 감성적이다라는 말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인데 아무튼 뭐 은은한 그런 이야기겠거니 하고 봤는데 이제 이게 소설인데 딱 보는 순간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은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고 약간 서스펜스가 있고 이 책이 왜 좀 사랑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는 책이고 여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네요. 책이 조금 두껍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장을 보고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 빠져드는 소위 페이지 터너라고 불리우는 작품이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꺼운데도 이걸 다 봤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봤어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뭔가 잡화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로망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가게에 대한 로망.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설정을 그냥 이런 설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가 아니라 이 챕터 안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면서 쫙 풀려서 주는 임팩트가 되게 좋은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감사드립니다. 네.